오늘 그 제목은 예술 작품 감상하는 법인데 오늘 이 시간 통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문화예술, 예술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과정, 작품 감상이라는 어떤 과정, 그런 매개를 어떻게 좀 우리가 잘 대할 거냐 이런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실은 그 예술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일상성이 있는지는 제가 뭐 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예술이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또 예술의 역할에 또 높은 것도 알고 그걸 많이 저희가 활용하려고도 하고 실제. 근데 그 문제는 그 예술이 이런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예술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문제가 아니라 굳이 얘기를 하면 예술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예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환상입니다. 환상이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다 좋은 예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꿈꾸는 예술가는 환상가이고 그거를 생각하는 대중들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술을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 예술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크게 보면 두 가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집단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면 너무 이제 방대한 강의가 될 때가 되니까 쭉쭉 넘어가고, 예, 보충 강의 필요하신 분들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무료 강의 들어갑니다. AS. 자, 그래서 실제 개인주의적 관점, 집단주의적 관점이 우리 그 한국사회에서 누구나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누구는 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보고 있어, 난 집단주의적 관점,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사회 현실이 그렇고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걸 지향할 거냐 중요하고, 실제 문제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갖게 되면 대부분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술을 대하는 거는 취향, 취미, 기호, 선택의 문제로 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그런 거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취향, 취미 생활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만큼 아니다. 문제는 뭐다? 취향, 취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되는 문제고 뭔가를 목적의식적으로 창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주의적 관점에 비추한 건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강연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고. 그런 데서 예술의, 문화의 건강성이 생기는 거고, 건강성을 우리가 어떻게 밀고 갈 거냐, 그래서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큰 방향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1700만 촛불이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 공통의 정서, 공통의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빠른 시기에 가장 먼저 음악 교과서에 실을 올리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헌법 제1조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서에 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렇죠? 노래 가사도 그렇고 노래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그게 1700만이 주는 어떤 공통의 정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예술의 건강성들이 꾸준히 확장되고 확산돼야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지는 거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VS 썼습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가 중요할까요? 자기만의 해석과 감상이 더 중요할까요? 감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만의 해석과 감상이 중요하죠. 그렇죠? 작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작가의 생각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선호차나 중요성 문제보다는 실제 통일돼야 됩니다. 실은 통일. 아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기만의 해석과 감성만 우선되고 이것만 다 중요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혼자 집에서 해석하고 감상하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 나눌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꺼내놓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이유는 이 작품에서 우리 뭔가 보탬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사상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도 하고 알아볼 필요도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해석과 감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두 개가 같아요.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그것들이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나 자기만의 해석과 감성이 일치하고 통일될 때 가장 좋은 상황과 감상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작가 의도가 뭔지 막 이렇게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사상과 감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게 또 나의 지향과 일치하는지, 그게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까지 이어져야 좋은 감상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게 또 중요하지만 작가의 의도도 그래서 같이 통일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예술이 이제 갖는 특징이 뭔가, 이게 작가나 우리가 많은 문학예술 작품들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실제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게 어떻게 중요한가, 우리 문학예술 작품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우리 문학예술의 이해를 높이고 그거를 받아들인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럼 마지막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문학예술의 5가지 특징. 5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5가지로 정한 겁니다. 중요한 특징. 첫 번째입니다. 예술의 기준, 원칙,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술의 주인은 사람 대중입니다. 그 얘기는 앞에 얘기가 내용입니다. 예술의 주인은 대중이라는 얘기는 예술의 모든 기준과 원칙과 목적은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대중이 된다는 겁니다. 작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예술가들이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밤새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제게 아니라는 거지. 대중들 거라는 거야. 이게 되게 작가들이 이게 억울합니다. 그래서 되게 작가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런 과정들을 통일시켜가는 과정들이 작가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실제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볼 때도, 감상할 때도, 쓰임을 할 때도 뭘 기준으로, 뭘 목적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나머지 예술들은 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쁜 예술들은 돈 벌기 위한 예술이거나 향락과 쾌락을 위한 예술이거나 아니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 사람에게 공모하고 보탬이 되고 이로운 예술들인데, 나머지 이 3가지가 크게 보면 그런 데로 구분될 수 있는, 뭐가 기준이냐, 돈 버는 게 기준인 거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쾌락이 기준이고, 그리고 뭔가 불순한 의도가 기준이고,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술을 할 것인가. 그 기준과 원칙은 세웠습니다. 그럼 어떤 예술을 할 것인가. 이게 내용과 형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예술을 할 거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준이 대중이니까, 대중에게 보탬이 되는 내용, 뭡니까? 우리말로 진보적 내용을 담아야죠. 형식은 당연히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당연히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 대중들도 보탬이 되는데 대중들한테 반하는 형식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대중들이 어떻게 어떤 형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내용이 보탬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짬뽕 시켜야 이게 노래로 나오고 연극으로 나오고 시로 나오는지, 그게 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것도 작품을 되게 중요한 문제, 나중에 파악하는 것도 좀 나올 텐데요. 세 번째,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이게 앞에 질문으로 던진 건 여러분들한테 고민해보라고 주는 거고요. 5가지 특징의 내용은 그 뒤에 나온 답들이 5가지 특징입니다. 예술의 주인 대중이라는 거고, 진보적 내용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적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주인 편을 들어야겠죠. 그죠? 누구에게나 좋은 예술이 있다는 거는 그건 환상입니다. 그거는 특히나 우리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순진한 생각이고 환상이다. 그런 예술이 있을 수가 없다. 뭔가 의도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과 집단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 거죠. 당연히 이제 답은 뻔한 건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집단 속에서 예술이 창조되고 계승되고 발전되고 빛난다는 거죠. 그 얘기 역으로 말하면 뭐라다? 예술 자체로 빛나는 것은 없다. 그런 예술은 환상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 많은 예술가들이 쫓는 게 그겁니다. 예술 자체로서의 절대적 아름다움, 이런 것들인 거죠. 예술 자체로서 빛나는 거. 화음이 어떻고, 조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단 안에서 어떻게 그게 꽃피고 빛나는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헌법일조가 그랬고,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다 그랬고, 임을 위한 인지구가 그렇고, 많은 노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예술은 집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 집단 속에서 창조되고 집단 속에서 계승되고 집단 속에서 발전하고 가장 중요한 집단 속에서 빛이 납니다. 예술 자체로 빛나는 것은 없다. 마지막입니다.
작가의 사생활과 작품은 별개의 것인가? 예. 실제 예전에는 예술가들과 작품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있죠. 그래서 자꾸 작품의 작가의 예술가들의 이거 왜 자꾸 프라이버시를 하냐? 작품으로 봐달라. 예. 개똥 같은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작품에 작가의 생각을 안 담을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안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작품은 예,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계관을 담고 작가의 생각을 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근데 이제 실은 하나 딱 우리식 문화예술의 특징이 여기까지 이제 많은 예술가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어떤 영혼의 무슨 안내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앙도 하고 존경도 하고 이러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들은. 맞습니다. 좋은 생각, 높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식 문화예술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삶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생각만 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도 살아내는 게 우리식 문화예술의 특징이다. 즉 작품과 세계관과 삶이 예, 일치하고 통일된 문화예술이 우리 문화예술 특징입니다. 예. 왠지 그 자기 노래만큼 못 살면 괜히 괴롭고 양심에 찔리고 그런 예술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되고 실은 그래서 하나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술은 예, 작가의 좀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먹과 개성을 마음껏 부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도 작가같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되게 어렵죠. 자기 개성을 마음껏 개성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 그걸 또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예술의 어떤 공공성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예술의 사회적 책임, 사회 역할로도 얘기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사회 징표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술가들이 공무원이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뜻과 의지대로 그 뜻과 의도대로 딱 예술을 하고 빛내고 이런 좋은 거죠. 그러려 못해도 좋은 나라야겠죠. 예. 좋은 나라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데서 아까 5가지 특징을 저는 한마디로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마음껏 개성과 멋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 2개의 것을 잘 묘하게 타는 게 우리 예술가들의 몫이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예,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보통 작품을 보면 예, 기본 내용을 줄거리가 뭔지, 액션이 많은지, 로맨스가 있는지, 주인공은 누군지,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뤘는지 예,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일리하는 거죠. 자기 처지에 빗대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비교해보기도 하고, 감정이 해보고 그러면서 왜 그랬어 고민도 해보고 깊고 넓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비판적 꼭 그랬어야만 됐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갈등의 순간에 꼭 그렇게 선택했어야만 되나?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예, 비판적 생각.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결말이나 결론, 색다른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순서대로 작품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은 그 문화예술 작품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법, 제가 3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래서 우리 그 예술가들도 이런 작품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품평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실제 예술가들이 그 작품 품평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자기 그냥 이 작품에다 의견을 얘기하는 거 쉽습니다. 의견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보고 느낌이 없는 게 그러면 그 작품이 안 좋거나 내가 좀 뭐 건조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어떤 작품을 보든 감상이나 느낌이 있잖아요. 의견을 나누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 예술가들도 품평이 이런 게 어렵냐면 그거를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일치시켜야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술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술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다르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예술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같아야 된다.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온 사회가 그래 보면 정말 좋은 사회고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실은 그런 과정으로 그 예술의 긍정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각자 의견이 다 있는데 너는 그렇게 봤구나. 난 이렇게 봤어. 예, 그런 거면 그냥 예, 술 먹으면서 수다 떠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3가지 첫 번째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작가의 의도. 아까 기본 내용 파악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작가의 의도와 사상이 어디에 가장 집중해서 드러나는가? 예, 제목과 주인공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서사가 있는 장르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영화라든가 극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예, 노래에도 해당됩니다만 노래에는 뭐 기본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건 여기에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디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가? 제목과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이 안 죽는 겁니다. 작가의 사상을 끝까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주인공이 죽지 않고 죽더라도 마지막에 그쵸, 마지막에 죽고 끝나는 거죠. 엔딩 장면인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왜? 작가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집중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면, 그래서 주인공이 애매모호하고 또 불무명하면 그 작품의 내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와야 됩니다. 작가의 사상과 의도가 모든 걸 전면적으로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악이 됩니다. 아, 이 작품이 뭘 하려고 하는 작품이구나. 예. 가자 통일로 딱 알겠죠? 무슨 노래인지. 그쵸? 내용을 들어오잖아. 알잖아. 그렇잖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딱 작품의 제목에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는 연습. 보면서 작가의 의도가 뭐였을까? 생각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작품을 아까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작품의 이거는 뭐 내용인가라면 작품의 골격을 좀 보는 것 중에 하나죠. 주요 갈등. 작품 안에서 뭐과 뭐의 갈등인가. 물론 갈등만 다루진 않지만 갈등이 모든 작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서사가 있는 작품은 딱 있습니다. 없으면 서사가 안 되겠죠. 기승전결에 있으니까 예, 갈등이 있고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품, 서사에 있는 작품, 뭐 노래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래의 특성상. 근데 극성이 있는 모든 서사물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작품이 큰 작품일수록 여러 갈등이 한 작품에 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자를 붙인 겁니다. 거기서 주요 갈등이 뭐냐? 예, 막장 드라마의 주요 갈등은 예, 그냥 사랑 이야기입니다. 20부작을 해도 그냥 사랑 이야기. 이렇게 갈등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 갈등이 무엇에 따라 그 작품의 전체 골격이 보통 가늠지어집니다. 그걸 풀어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거죠. 예, 이거는 작품의 기본 요소로 갑니다. 작품의 기본 요소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요? 아까 앞에 내용과 골격을 파악한 거라면 이거는 작품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는데 제일 낯선 게 어떤 거세요? 종자. 실은 종자보다 작품에서 예술가 사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는 해봤어도 이 작품에 담긴 사상은 최근엔 조금 있긴 한데 되게 안 들어본 단어이지 않나요? 작품과 사상을 연결해서 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썼기 때문에. 누가? 정권에서 안 썼기 왜? 불온하니까. 작품을 보면 사상을 논하는 건 불온한 짓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얘기하면 사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 포털 검색해서 보십시오. 나옵니다. 주제 딱 하면 사상이라는 건 이렇게 예술작품과 연결돼서 연관 검색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제를 치면 작품의 기본 문제, 그리고 작가의 의도 나옵니다. 실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제는 작품의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어떤 문제를 다루는가, 어떤 해답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제의식 얘기하는데 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작품에 작가의 생각과 의도, 세계관이 담긴다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무엇이 담긴다는 얘기입니까? 작가의 사상이 담긴다는 얘기입니다. 작가의 생각이 담긴다는 얘기거든요. 즉 그래서 작품의 사상은 무엇인가는 다른 말로 뭡니까? 작가의 사상은 뭔가, 작가의 사상의 의도, 생각은 뭐였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 이건 무엇에 대한 답이다? 주제에 대한 답인 거죠. 주제는 뭐죠? 작품의 기본 문제. 어떤 문제를 다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은용법 같은데 우리 그 대학생들 강의할 때 주제를 나타낼 때는 무슨 문제로도 하셔야 되지만 질문으로 던져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다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예술적 해답이 뭐다? 예, 사상입니다. 사상. 그동안에는 사상을 불어내서 안 다뤘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끊임없이 파악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작품에 담긴 사상이 뭐지? 대체 뭘까? 그럼 이 답을 실은 역으로 가도 좋습니다. 답이 잘 안 보이면 모르겠으시면 무슨 문제를 다뤘을까? 그걸 자꾸 고민해보고 작품을 보면 자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소재는 얘기 안 해도 되고 종자 이건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거고 거기에 형상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는 얘기하는데요. 주제 사상만 잘 알아도 그리고 소재만 다뤄도 아까 말했다시피 작가의 사상과 생각이니까 작품에는 하나의 사상만 있다, 여러 개의 사상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사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작품에는 종자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핵이니까. 작품 핵이니까 작품에 종자가 여러 개 있으면 뭐가 된다? 핵이 여러 개니까 혼란스럽고 작품이 애매해집니다. 사상은 여러 가지 사상이 담길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가 연결된? 종자를. 쉽게 말하면 한 작품에 동지와 관련된 사상을 담을 수 있고 조직에 대한 마음도 담을 수 있고 그렇죠?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정과 사랑이 넘치는 조직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을 담을 수는 있으나 거기서 이 작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펼치고 싶었던 중심 사상이다.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뚜렷해야죠. 그게 어디에 드러난다? 제목과 주인공, 주요 갈등으로 풀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작품의 완결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데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 데서 주제의식과 맞물려 있는 거다. 그런 데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제목과 주인공을 잘 파악해보는 거, 그 다음에 주요 갈등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건데 작품의 기본 요소들.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기본적 감상법 같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파악하는 건 되게 이제 심도 있게 작품을 분석할 때 필요한 거고 이거를 딱 작품을 볼 때 직관적으로 이런 게 막 떠올라야 됩니다. 뭘 쓰듯이 주제가 뭐고 막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느끼는 거, 자기가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오는 건 아닙니다. 3가지로 크게 이제 작품을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마지막 결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게 제가 그냥 되게 좀 아주 1차원적으로 썼습니다. 작품 예술을 자기가 보는데 이걸 먼저 쓰긴 했지만 실은 이게 등호를 치는 이유는 여기서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민중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찌워서 민중의 삶을 찌우는 게 아니라 민중의 삶을 찌우기 위해서 남의 삶을 찌우는 겁니다. 요걸 되게 잘 다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설명은 안 할 건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풍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경험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민중과 나누고 보탬이 돼야 됩니다. 자기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술을 감상하는 이유고 목표고 토론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과 감상을 하면서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저는 구체적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하나,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부르고 이래야 됩니다. 한 권 본 사람보다 10권 본 사람이 10번 부른 사람보다 100번 부른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실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 꼴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듣자고 해서 이렇게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냐 일하는데 옆에 음악 틀어놓고 이거 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틀어놓은 겁니다. 음악은 듣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공부하듯이 문서 보듯이 이게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목적의식적으로 들어야 된다. 목적의식적으로. 그 목적의식적으로 꼭 상태가 좋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자기가 계획해서 소설도 읽고 노래도 듣고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 왜? 이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유입되는 많은 예술적 어떤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문학예술적으로 선별하려면 가만히 있다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골라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려면 여기서 많이 좋은 예술 작품이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많이 보려면 자기가 목적의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 발품을 들여야 되고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좋은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고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런 것들 많이 또 접해야 자기가 감성도 정서도 풍성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지표 3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학예술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려면 누군가의 편에 확고히 서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이거는 뭐 내용이 선명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편입니다. 이 작품이 누구 편인가 말씀해 드렸죠. 아버지 연합에서 헌법 1조 아니 진실은 침몰해진다 쓰고 막 틀고 댕기잖아. 그때 촛불 때 막 봤죠. 자기들 노린 줄 압니다. 자기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진실은 침몰해진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작가의,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고 그 수용하는 수용자의 입장도 중요한 건데, 어찌됐건 이거는 좋은 작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작품이든 간에 누군가의 펜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관점이 올바라야 됩니다. 작품이니까 안에서 사람의 감정을 다룰 것이고, 사람의 어떤 성격을 다룰 것이고, 사람의 생각을 다룰 것이고, 사람의 행동을 표현할 거란 말입니다. 작품에. 그거를 바르고 올바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다루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곡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애곡의 최첨단 그런 게 포르노 같은 겁니다. 포르노의 인물 없습니다. 현실에. 왜곡시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가장. 사람을 올바르게 그리라는 얘기죠. 올바르게 그린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애곡되지 않고.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상상력을 키워주는 건 좋지만, 현실을 왜곡시키는 환상을 심어주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런 건 나쁜 예술 작품입니다. 상상력을 키워주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SF 이런 게 그런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그리지 않는 작품들이 나쁜 작품이라는 거죠. 좋은 작품은 사람을 바르고 올바르게 그려야 됩니다. 세 번째, 풍만하고 풍성한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상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이게 무슨 철학책은 아니잖아요. 예술 작품이 거기에 풍성한 사상 감정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좋은 작품으로서 가치가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